네,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대선 D-1. 자,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국가혁명당 교 6번 허경영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본투표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대거 본투표장에서 이제 위력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작전인데요. 과연 이게 이제 들어맞을까? 들어맞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허경영 후보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 볼 때, 투표를 해야 될 요인들이 뭘까 생각하면요. 물론 3.3 혁명 정책, 3.3 공약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대국민 지원 공약들, 그리고 나라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큰 이유이긴 합니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내다보면요.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일단 크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 와도, 몰랐어. 이 세 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허경영 지지자분들은 2, 3 중에 2는 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당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뭐 생각도 하기 싫으실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게 절대적인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군수 후보에 지금 머물렀었기 때문에, 제3지대 후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2번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알아봐야 되고요. 자, 허경영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 뭐 당연히 1번은 이제 당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작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래 쭉 이렇게 허경영 후보와 그 지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제 느끼기로는 원래부터 허경영을 지지했던 허파들, 그리고 새로 이제 유입된 허파들 중에 지지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당선을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50% 넘는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하던데요. 그게 그냥 선거 홍보용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신념화되어 있더라.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그런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주변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 제가 이 누리 PD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당선을 위해서는 지금 계산 들어가 보면요, 지지율이 최소 한 37, 8%는 나와야 될 겁니다. 3자 구도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당선이 가능하다. 40%대를 점하면 뭐 무조건 당선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40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두 후보가 30%대에 머문다는 얘기니까요. 그건 무조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숫자는 7, 8% 되겠죠. 이 정도 해서 작은 차이로 이기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보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40%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은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한 어떤 여건인데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코로나 국면인데도 많은 국민들이 가서 투표한 것으로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나와 버렸다는 게, 숫자가 규정이 되어 버렸고 확정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나중에 카운팅할 때, 개표할 때 이제 하나의 소재가 되겠죠. 이런저런. 자, 당선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허경영 알리기, 허경영의 3.3 정책 알리기를 위해서 정말 허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열세인 어떤 당 조직, 그리고 어떤 자금력, 이런 것도 다 극복해 가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에도 보면요, 그 유세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가장 열심히 노래소리 들려오는 게 기호 6번 노래입니다. 들을 때마다 아주 반갑게 지금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당선을 위해서 더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상 끝났는데, 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 진정성, 그 이미지만큼은 살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대규모 유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샤이 허경영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국가혁명당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분들도 뭐 많이 와야 되겠지만 아직 그 허경영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허경영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국가혁명당이 어떤 당인가, 거기 유세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좀 많이들 와서 그래서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구경꾼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조금 이제 표현을 이제 유식하게 하면은 밴드웨건이라 그러죠. 누가 소팔로 장에 가면 걸음지고 이제 장에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선거판은 바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내일 정말 한번 대사고를 한번 치죠. 허파들의 지금 다짐이 대단합니다. 샤이 허파들이 전부 허경영을 위해서 한 표를 던질 때 정말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당선되지 않아도 허경영에게 한 표를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경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장 코로나 긴급지원금, 그리고 또 국민 배당금 같은 이런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선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선되지 않아도 허경영 후보에게 던져줘야 되는 게 지금 여야 두 유력 후보가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지율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만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혐의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후보의 그 당선자 신분으로서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치 자체가 양대 진영 중심으로 지금 이미 짜여져 버렸잖아요. 어떤 큰 흠결이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그게 큰 논쟁이 되겠지만 반대 진영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었던 그런 큰 하자를 안고 있다. 사법 처리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선거 진행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부실인지 그것은 뭐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때문에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요. 선거 불복이라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국민적 저항이 일단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허경영 후보가 자주 또 했던 워딩 중에 하나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만일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오래 못 간다. 여소야대 어떤 구조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미 적대적인 서로 공생 관계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그 인정하지 않고 약간의 어떤 잘못을 있으면 그것을 그냥 침소봉대해서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관행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이제 보았듯이 미디어의 어떤 선택 여하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이제 가시밭길이 이제 예고된다. 그러면서 거대한 정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여파로 조기 낙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한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재선거라고 하는 그런 또 국면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느 후보가 되든 그 뒤에 거대한 후폭풍이 좀 찾아올 것이다. 나라는 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새로운 어떤 흐름,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하면 아주 많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대충 봐도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예전 선거는 선거 끝나면 거의 다 끝나버리는 거죠. 선거 불복 없이 상대에 대한 승복과 함께 서로 뭐 국가 건설을 위해서 뭐 힘을 합치자 정도의 그냥 의례적인 수사를 던지면서 끝납니다. 그런 워딩을 남기고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그 유명한 요기 베라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죠. 베이비 루스 뭐 그 무렵에 이제 인물인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워딩이 하나 있죠. 끝나야 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내일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면은 당선되지 않아도 허경영이라는 어떤 그 인물이 나름대로 유력한 후보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되자면요,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요한 인터넷 어떤 포털 뭐 등등을 여러 가지 이렇게 둘러보고 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면요, 이재명 지지하는 커뮤니티에도 가고, 윤석열 커뮤니티에도 가보고요, 뭐 기타 중립적 커뮤니티에도 가보고, 여초에도 가보고, 뭐 다 가봅니다. 맘카페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도 다 둘러보면은 허경영을 지지하는 극소수 어떤 사이트 외에는 대부분 그 당선자 그 예상하는데 허경영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 넣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대 후보가 95%를 가져갈 것으로 보더라고요. 양대 후보가. 거기서 이기는 후보가 뭐 1, 2% 차이로 이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허경영 후보에게 좀 재앙적인 상황이 된다. 때문에 일단 믿으시고 최대한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득표율을. 그래서 제가 그 득표율을 이제 기준 놓고 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는데, 지금까지 지지율 조사에서 제일 높게 나왔던 게 5.7%였었죠. 5.6%도 한 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5%는 일단 넘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만 넘게 되면은 지난 장미 대선 때 5년 전에 유승민, 심상정이 얻었던 그 득표가 6%대였거든요.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유력한 후보가 이제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국민이 이제 선택한 지지율이 6% 가까이 나오는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도권에서도 진짜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여건에 따라서 TV 토론 당연히 참석 가능할 거고요. 이래저래 여론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5%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 3%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 한 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상 가운데 하나는 허경영 후보가 그래도 한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이건 허파들의 예상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예상입니다. 그거는 허경영 후보의 그 공약이 워낙 남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 각 가정에서 그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큰 돈, 목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슬쩍 허경영에게 한 표를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하에 한 두 자릿수 10%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완전히 이제 이 나라 정치인들 중에 유력한 이제 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우뚝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제3지대권에서 10%두 자릿수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정치 상식으로는 그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불가능을 만일에 현실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뭐 어떤 경우든 차후에는 허경영의 존재가 정치 쪽에 미칠 영향력이 거대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경영의 지지율이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 당선을 다툴 수도 있다. 이런 지지율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허파들이죠. 예,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있다는 것 이제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든 허경영이 다음 상황을 대비해서요. TV 토론 초청, 여론조사 포함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을 위한 기회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가 설령 당선되지 않아도 허경영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허파들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 날이 조금 늦춰지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당선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실지 몰라도 어쩌면 이게 당선되지 않아도 찍어야 된다는 이 논리가 허경영에게 한 표를 던지게 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허파들 외에 사이 허경영들은 자꾸 찍어도 이게 안 된다. 사표 심리, 당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 성향이 뭐 좌파 성향이든 뭐 우파 성향이든 그러면 이 진영 대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팬덤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 한다고요. 저쪽 진영이 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허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큰 동의는 허경영 되고 안 되고는 신경 쓰지 말고 안 돼도 괜찮다. 그래도 이 표가 죽은 표가 아니다. 사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리는 이 당선되지 않아도 허경영을 찍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당선을 위해서 찍으라고 하면요. 이 말빨이 잘 안 맥혀요. 이래요. 극소수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점에 이제 좀 유념하셔가지고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언급을 많이 할 사안은 아닌데 기적이라는 게 이 인간사에는 없는 건 아닙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허경영 후보의 원래 존재감 자체도 그렇고 그 지지층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요 기적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자면 허경영에게 표가 일단 가야 되니까 그 표를 위해서 한 표도 좀 새 나가지 않게끔 단속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오늘 지나면 이제 성부가 이제 결정이 납니다. 내일 자정 정도 되면은 완전히 판가름 나겠죠. 그때까지 최대한 표를 이제 끌고 모으고요. 이 힘으로 목표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뭐 노력해야 될 겁니다. 대선 D-1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쭉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요. 허경영 후보가 이 대선 기간만 조금 더 길고 TV 토론 같은 그런 어떤 유효한 수단 그리고 저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 어떤 그런 뒷받침 이런 것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빅3의 한 일각을 이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드는데 이제 다만 이미가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을 수 있는 인물, 포스트 박정희의 유일한 어떤 존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복심이 혹시 허경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거기에 여야 두 후보의 비호감적인 측면이 아주 노골화되어 있고요. 끝까지 지금 숨어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네거티브 소재들이 막 터지더군요. 자, 이런 것들이 유권자를 실망시키면서 그 표심이 허경영에게로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키우면서 이번 대선의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겠죠. 자, 이 시간은 여기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허경영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여러분을 또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